사업가 기질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이걸 왜 이따구로 하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많은 기업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When we were building our Apple Ones in the garage, we knew exactly what they cost. When we got into a factory in the Apple II days, the accounting had this notion of a standard cost. You'd kind of set a standard cost, and then at the end of a quarter, you'd adjust it with a variance. And I kept asking, well, why do we do this? And the answer was, well, that's just the way it's done. And after about 6 months of digging into this, what I realized was the reason you do it is because you don't really have good enough controls to know how much it costs, so you guess, and then you fix your guess at the end of the quarter. And the reason you don't know how much it costs is because your information systems aren't good enough. And so later on, when we designed this automated factory for Macintosh, we were able to get rid of a lot of these antiquated concepts and know exactly what something cost to the second. Somebody could say, in fact people do, that battery packs are really expensive and that's just the way they'll always be because that's the way they've been in the past. You're like, well, no, that's pretty dumb. What are the material constituents of the batteries? What is the spot market value of the material constituents? So you can say, okay, it's got cobalt, nickel, aluminum, carbon, and some polymers for separation and a steel can. So break that down on a material basis and say, okay, what if we bought that in the London Metal Exchange, what would each of those things cost? Like, oh, geez, it's like $80 per kilowatt hour. 비유를 하자면 1부터 100까지 더할 때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더하면 부지런하는 거죠. 근데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와서 그걸 왜 그따구로 하냐, 이렇게 쌍을 지어서 더하면 101이고 이렇게 쌍을 지어도 101이니까 그럼 101이 50개니까 5촌 50이잖아. 더 단순한 풀이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사업가는 이런 사람들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고 더 쉬운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요. 물론 이거는 타고난 머리가 필요한 게 맞죠. 하지만 근육도 훈련하면 어느 정도는 크잖아요. 타고난 보디빌더만큼 크지는 않겠지만요. 머리도 훈련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제가 얼마 전에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자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적 사고력에 관해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은 김에 수학적 사고력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사업가로서의 기질에 관해 공부하는 걸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너는 얼마 버냐 이런 시비를 걸면 머리가 나쁜 게 맞아요. 최소 지능이 있는 분만 이어서 봐주세요. 알겠죠? 문제를 단순화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훌륭한 사업가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할수록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때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수학 과외도 했었어요. 제가 공대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거였어요. 공학에서는 별의별 복잡한 과제도 단순하게 모델링해서 풀어내거든요. 그리고 단순화 관점을 과외할 때 학생들에게도 가르쳤어요.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업에서도 이런 관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회사라는 건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에 불과하니까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 단순화를 잘 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린 왕자에 보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나와요. 이 보아뱀 그림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만약에 이 면적을 잘 구하면 누가 돈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라고 불러도 돼요. 그쵸? 근데 그림이 아무렇게나 생겼잖아요. 면적을 그냥은 못 구해요. 수학적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단순한 문제로 변환시키자는 생각부터 할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그려볼게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면적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구해서 합하면 보아뱀 면적이랑 비슷하겠죠. 직사각형을 더 잘게 쪼갤수록 보아뱀 면적이랑 더 비슷해질 겁니다. 이거 고딩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원래의 미션은 보아뱀 그림의 면적을 구하는 복잡한 미션이었어요. 하지만 직사각형 면적을 구해서 합한다 라는 쉬운 미션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학적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들이 사업을 잘 성공시키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만한 문제로 바꿀 줄 아는 거죠. 사업가의 중요한 기질입니다. 무슨 말을 잘하고 끈기가 있고 이건 세부적인 기질이고요. 결국은 남들이 쉽게 못 푸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업가 기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미 나와 있는 풀이를 답습하는 것만 좋아요. 그래서 풀이를 모르는 문제에 부딪히면 좌절을 하는 거죠. 사실 좋아해야 되는데 드디어 내가 스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낸 사람들에게 돈으로 보상을 하잖아요. 사업에서 난관이나 변수
변수가 생기면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난관을 풀만한 문제로 바꿀 줄 알아야 하니까요. 수학적 사고방식에 관한 내용은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에 나와요. 책 광고 아니니까 읽으실 분들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업에 관한 책은 아니고 진짜 수학적 사고 그 자체에 관한 책이요. 물론 책과 영상을 본다고 해서 수학적 사고력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겠죠. 훈련을 해야겠죠. 훈련을 하면 타고난 사고력의 한계치까지는 갈 수 있겠죠. 무슨 분야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사업가가 사고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사업거리를 잘 못 찾게 돼요. 문제를 찾는 능력과 문제를 푸는 능력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앞에 미적분 문제를 갖다 놔. 그럼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사고력이 떨어질수록 세상에 풀만한 문제가 적게 느껴진다고요. 반면에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하는 일이 많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풀 문제 자체가 세상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라고 알아보는 것 자체도 지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돈이 될 만한 사업거리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사고력을 기르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유튜버한테 사업 아이템 추천 그만 받으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저한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본인 사고력을 길러서 풀만한 문제를 스스로 찾으세요. 저도 제가 알아서 사업 아이템 찾았어요. 그리고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왜? 어차피 이것도 알아서 못하면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 사업에서 수학적 사고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겠죠. 가볍게 제 유튜브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냥 구독자 모으고 조회수 뽑아서 돈 벌어보자. 이런 계획은 보아뱀 면적을 그냥 구하자는 말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건 힘들어요. 풀만한 문제로 바꿔야 됩니다. 미션을 단순화시켜 봅시다. 참고로 저한테만 통한 방법이요. 제 과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조회수를 뽑아서 돈을 버는 건 어렵다고 했죠. 그러면 고객 한 명에게 반복적으로 큰 돈을 받아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고객을 조금만 확보해도 돈이 반복적으로 괜찮게 들어오겠죠. 그럼 조회수를 좀 적게 뽑아도 돈은 괜찮게 벌게 돼요. 근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기획할까요? 이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B2B로 생각하면 다시 쉬운 문제가 됩니다. B2B 사업은 특성상 반복적으로 큰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 좋은 B2B 사업이 뭘까요? 저에게는 영상 기획 대행 사업이 쉬웠어요. 제 채널이 구독자가 나름 빠르게 모였죠. 그리고 제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영상 자체가 영상 기획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잖아요. 따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쉽겠죠.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게 저번 달이거든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은 넘겼습니다. 솔직히 들인 시간 대비해서 성과가 좋게 나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전부 쉽게 바꿔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조회수를 뽑기 어려워? 조회수를 덜 뽑아도 매출이 괜찮을 사업을 하면 되겠네. 그런 사업을 하기 어려워? B2B로 하면 쉽겠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어려워? 내 영상이 포트폴리오가 되도록 영상 기획 사업을 하면 쉽겠네. 쉬운 문제로 다 바꿨어요. 어려운 미션을 쉬운 미션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미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쉬운 문제로 변환을 해보세요. 물론 한 번에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머리를 잘 쓰면 누군가에게는 가능했을 일이라고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영상을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말할게요. 사업을 왜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영상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면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거나 둘 중 하나일 확률이 높겠죠.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각자 이유가 있겠죠. 보통 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자유, 가오, 뭐가 됐던 이유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외부에서 오는 거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사업으로 성공했을 때 타인이 나를 봐주는 시선을 원한다. 그런 이유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일반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편협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남들에게 한 방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예전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창업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의 대부분 과정은 전혀 멋있지 않거든요. 남에게 뽐낼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특히 창업 초반부는 정말 지저분해요. 그 단계에서는 오히려 남에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사업거리는 남들이 봤을 때 엥? 그런 걸로 돈을 번다고? 라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초반부터 쉽게 돈이 벌리면 안 돼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내가 남들이 발견 못한 가치를 발견한 거라고요. 그럼 남들이 창업 초반부의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얘는 돈도 안 될 것 같은 걸로 창업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 돈도 못 벌고 있네? 당연히 이상하게 보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은 동기가 외부의 시선에 매여 있으면 초반 단계를 못 견뎌요. 이런 이유로 처음부터 멋있는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투자금 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죠. 이런 거에만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이게 간지나니까.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협한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제 신념을 믿습니다. 사업의 동기는 내면에서 와야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위대한 사업가의 기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슷한 말을 하는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start companies and quite painful. I think that's important to bear in mind. But it's really like if you're sort of wired to do it, then you should do it, but not otherwise. Let me put it this way: if you need inspiring words, don't do it. Really liking what you do, whatever area that you get into. Given that even if you're the best, there's always a chance of failure.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you really like whatever you're doing. If you don't like it, life is too short. If you like what you're doing, you think about it even when you're not working. I mean, it's something that your mind is drawn to, and if you don't like it, you just really can't make it work, I think.